안녕하십니까? 아니, 뭔 날입니까? 아니면은 드디어 뭐 정체가 드러났습니까? 세포 몰한다고 소문났는가? 몇 조갈 차리죠? 몇 조갈 차립니까? 아무도 모릅니까? 어? 아니, 종합부동산세는 했습니까? 그렇죠. 소득세 처음 할 차례인데. 234쪽 소득세 총설. 소득세 프린트 다음 내드릴게. 소득세 개요.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죠. 법인의 소득한 세금은 법인세 이렇게 이야기하고, 반드시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개인을 납세의무자라 해서 과세 기간, 우리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 이렇게 말하죠. 소득세 납세의무 언제 성립하죠?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해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그 과세 기간은 바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의미하는 거죠.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 소득의 종류,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은 소득 종류 8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8가지 가운데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요 6가지 소득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발생한 소득을 모두 모아서 종합과세, 이를 우리 종합소득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종합소득세 하면 그냥 1년 동안 생긴 소득 모두 합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종합소득세는 요 6가지 소득을 합한 것을 종합소득세 이렇게 말하고, 그 밑에 나와 있는 퇴직과 양도, 요 2가지는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퇴직은 퇴직소득 따로, 양도는 양도소득 따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류과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험에 나오는 건 양도소득이니까 양도소득은 이래 물으면 종합소득에도 합산하지 않고 퇴직소득과도 구분하여 반드시 별도로 과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시험에 종종 나오는 지문입니다. 바로 최근 26회 시험 때도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틀렸다 정답 이렇게 내기도 하고, 또 그 전에 2번, 3번이나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과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한다. 오케이, 맞는 지문 그렇게 내기도 하니까 꼭 기억하시도록 하고, 그 밑에 납세 의무, 납세지 나오고 있죠. 그 납세 의무, 납세지 보니까 밑에 표가 나오면서 거주자, 비거주자 이런 말 하죠. 거주자가 누구죠?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다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가진 자 말하죠. 쉽게 보시면 돼요. 국내에 거주지가 있다, 주소지가 있다, 이런 사람을 거주자라고 말하고, 국내에 주소, 거소 없는 사람,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 이를 비거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은 183일을 184일로 고치고 이딴 나쁜 짓은 안 할 겁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거주자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다, 거소가 있다, 이런 사람을 거주자라고 말하고, 당신 거주지가 어디냐면은 주거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입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해서 뭐 한다고? 우리 거주자가 되면 뭐 한다고 하죠? 어디까지 과세할 건지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밑에 교재 보니까 거주자가 되면 납세 의무에서 모든 국내, 국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양도소득이라면 국내 자산 양도 당연히 과세합니다. 플러스 국외 자산 양도, 이것도 과세한다는 거죠.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모두 과세합니다. 대신 비거주자는 우리나라 안에서 생긴 소득, 이것만 과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극히 상식선의 이야기야.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일본에 있는 부동산 팔았다, 대한민국이 세금 받습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미국 부동산 팔았다고 대한민국이 세금을 받고, 이런 건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항상 외국에 주소를 둔 자는 외국에서 생긴 소득은 그 나라에서 과세하고, 단 대한민국 안에서 생긴 소득은 우리가 과세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항상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내더라고. 비거주자, 이것도 26회 문제네. 비거주자가 국외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의 납세 의무가 있다. 당연히 틀린 지문입니다. 반드시
국외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의 국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비거주자는 국내만 과세한다. 생각보다 종종 나오는 지문이니까 거주자는 국내외 모두, 비거주자는 국내만 과세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 또 무엇이 달라지냐 하니까 납세지가 달라집니다. 납세지가 거주자가 되면 국세는 항상 인세입니까 물세입니까? 국세는 인세라고 있죠. 시험에 나오는 지방세는 물세이기 때문에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하고, 국세는 인세이기 때문에 합산 과세하고 이런 이야기죠. 국세는 또 반드시 납세지가 사람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 사람 주소가 국내에 있잖아. 그럼 그 사람 주소가 없다면 그 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하죠. 양도소득세라면 양도자의 주소지, 이게 납세지가 됩니다. 근데 만약 그 사람 주소가 외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주소지 어떻게 되죠? 도쿄 세무서에, LA 세무서에 이런 말 안 되잖아, 그렇죠? 항상 요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는데 LA 세무서에다가 세금을 내라, 도쿄 세무서에, 이건 아니거든. 그래서 항상 주의할 것은 혹시나 비거주자 이렇게 말할 때 납세지를 절대 그 사람 따라가지 말 것, 딱 요거 하나만 주의하면 됩니다. 최근 나왔던 문제는 27회 바로 저장의 문제가, 비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경우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주소지인 외국 세무서로 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주의하실 것. 그럼 어디냐고? 몰라도 괜찮습니다. 주소는 외국에 있지만 국내 사업장은 있다. 그럼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은 없다 하지만 원천 소득은 있다. 원천 소득 발생지. 그도 없다. 그럼 양도한 재산 소지지.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딱 있습니다. 근데 그 순서를 물을 일 없으니까 항상 아무런 전제 없이 양도소득세 납세이면 그 사람 주소지, 거주자라고 물어도 그 사람 주소지. 딱 하나 주의할 게 비거주자 할 때 절대 그 사람 주소에 따라가지 않도록 합니다. 요 놈은 무엇과 동일하다? 종합부동산세도. 우리 법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말해요.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해서 쓴다고 합니다. 소득세법 규정을 준해서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동시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도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 이래 가야 되지. 그 사람의 주소지 물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거주자냐 아니냐 따라서 어디까지 과세할 건지, 그리고 납세지를 어디로 할 건지 이런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고, 그 다음 뒷장 넘겨보니까 뭐 나머지 236쪽, 237쪽 쭉 들어가면서 아무 쓸데없는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험하고는 전혀 관계없으니까 오직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칠판에 딱 적혀있는 어디까지 과세하는가, 어디를 납세지로 할까, 딱 요것만 알면 되지 굉장히 깊은 내용까지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뒷장 넘어보니까 238쪽에 과세 기간, 뭐 앞에 있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부동산 관련 소득세, 부동산 관련 소득세라고 해서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지만 사업적 목적,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팔아봅시다. 부동산을 양도한다. 그럼 무슨 세금을 내야 되죠? 무슨 세금 냅니까? 누가 양도하는 것 같은 걸 튄다 그죠? 누가 양도하는지, 법인이 양도한 건지 개인이 양도한 건지. 법인이 양도하면 무슨 세금 내죠? 법인세를 낸다. 법인세. 개인이 양도하면 무슨 세금 낸다? 양도소득세. 아닙니다. 부동산을 양도해도 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지, 일시적이다 우발적이다 여기에 따라 틀리죠. 우리 계속적이다 반복적이라는 것을 딱 한 글자라면 뭐라고 하죠? 업이라고. 업. 사업은 두 글자잖아. 그렇죠? 업이잖아. 업.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동산 중개업법 시간에, 근데 중개업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라죠. 이거 계속 반복 업으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다. 업으로 한다는 것은 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업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하는 거고, 그래서 부동산을 양도했다는 말 나온다고 해서 모두 양도소득은 아닙니다. 그 25회인가 26회 문제에 다음 부동산 양도소득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아보라고 할 때
주거용 건물 건설을 주거용 건물 즉 주택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당초 처음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다가구 주택을 지어 양도하는 경우, 주거용 건물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팔려고 집을 지어서 팔고 있다. 이거는 사업이거든.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건 양도소득 아닙니다. 그거는 부동산 매매업, 건설업 이래 말하는 거지. 그럼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다. 이 경우 양도가 됩니다. 양도소득. 양도소득은 개인이 법에 정하고 있는 자산을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 관련 사업 소득에는 부동산 매매업도 있고 부동산 건설업도 있고 부동산 임대업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부동산 관련 소득세 보니까 이제 뭐 건설업도 있고 아니 매매업도 있고 임대업도 있고 양도소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39쪽에 부동산 관련 사업 소득은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임대 소득이 있고 임대 사업이 있고 그다음 매매업이 있고 건설업이 있는데 요놈은 뒤에 가서 내용을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뭐 27회, 28회, 29회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원래 이 30회 때 낸다면 그 세 가지 가운데서 임대업 제일 앞에 놓는 239쪽에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하는 뭐 그놈이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게 제일 많고 뒷장에 나와 있는 내용에 쭉 넘어가서 이게 임대업밖에 없구나. 나머지 뭐 매매업이나 건설업이나 이런 것은 문제 나올 확률을 굉장히 희박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주요 포인트가 양도소득이니까 양도소득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뒤에 가서 임대업하고 하겠습니다. 자, 250쪽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문제란 5문제, 최대 6문제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굉장히 과거에 많이 나올 때 양도소득 문제만 11문제를 낸 적도 있습니다. 진짜 많이 낸 적이 있어. 그만큼 나오지만 지금은 최대한 5문제, 최대한 7문제 딱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및 특징에서 251쪽에 양도소득은 앞에 쪽 개인이 1년 동안 법에 정하고 있는 자산, 이 자산을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 밑에 양도소득의 특징 박스 안에 보니까 박스 안에 중간에 또 박스에 뭐 보통세이며 직접세, 독립세는 의미 없고 행위세이며 유통세 행위세는 지워버립시다. 우리 소득세는 행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지 양도하는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행위를 보고 하는 세금은 취득한다는 행위, 등기 등록하는 행위, 소비하는 행위처럼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가치세 이런 세금을 행위세라고 말하고 소득세, 법인세 이런 것은 소득에 대한 세금, 수득세, 수익세 이래 말하지 행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류과세, 요거 이야기했죠. 방금 앞에 분류과세,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하여 따로 과세한다고 분류과세 이런 이야기했고 사실주의과세, 등기등록 허가 등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과세한다. 반드시 우리 등기등록 되어야만 과세하는 세금 뭐밖에 없죠? 등록면허세 하나밖에 없죠.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금들은 등기등록 등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과세하는 거죠. 인세가 되니까 여기 보듯이 납세지는 그 사람의 주소지. 인세가 되면 합산과세합니까? 개별과세합니까? 인세가 되면 합산과세하죠. 항상 생각을 하시라고. 인세는 사람을 본다고 인적상을 보고 부과하거든. 갑의 소득인데 이것도 갑의 소득이네, 이것도 갑의 소득이네, 합산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앞에 뜻이 종합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근데 단 양도소득끼리는 합산하여 과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끼리는 합산합니다. 물론 또 합산하는 양도도 있고 안 하는 양도도 있지만 뒤에 가서 할 거고 그 나머지는 뭐 큰 의미는 없네. 과세 취지도 그렇고 참고적으로 뭐 장기간 발생한 걸쳐 발생한 비반복적 비경상적이라 했죠. 양도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며 비경상적이고 비사업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소득에 대하여 과세는 세금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다음 뒷장 넘겨보니까 개인의 양도 앞에 있다 그렇죠. 그다음 반드시 법에 열거된 대상에 하나여 과세한다. 이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열거주의 과세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험에 나오는 조세는 모두 열거주의 과세입니다. 열거주의 과세 반대 개념은
포괄주의란 포괄주의. 포괄주의는 모든 것을 다 과세하겠다. 이렇게 한 것을 포괄주의라고 하고, 열거주의는 법에 열거된 것에 한해서만 과세하겠다. 이렇게 하는 걸 열거주의라죠. 시험에 나오는 조세는 모두 열거주의 과세 이렇게 말합니다. 3번 유상으로 사실 이전되어야 된다. 이건 잠시 후에 양도라는 개념을 할 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4번 사업성을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만약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사업적 목적으로 양도하면 뭐라고 했죠? 사업소득 된다 했죠. 사업소득.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이 돼버립니다. 분류과세한다. 그렇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여 따로 과세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주의 과세, 대한민국 세금은 모두 개인별 과세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그다음 과세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기간 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세문을 가지게 되죠. 원칙적으로 앞에서 소득세 납세 문제 성립한다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이렇게 이야기되죠. 그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 유통 과정의 세금, 거래 과정의 세금은 신고 납부하고 보유 과정의 세금은 보통 징수한다 했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처럼 보유하는 동안에 부과되는 세금은 보통 징수, 고지서 나오는 게 원래 원칙이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의 세금은 신고 납부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도소득세도 당연히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되죠. 그럼 어떤 것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법에 열거된 대상이 무엇인지, 과세 대상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자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자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증권 등에 관한 게 나오게 됩니다. 유가증권, 주식이라든지 출자 지분, 주식이나 출자 지분, 그리고 파생 상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원래요 파생 상품이 개정됐지만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 우리 지금 부동산에 대한 중개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파생 상품 지금까지는 코스피 200에 대한 선물, 옵션 딱 그놈에 대해서만 과세했는데, 이제는 코스피 200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수에 관련 내용, 주가 지수 내용이라든지 모든 파생 상품에 대한 옵션, 선물 모두 과세하는 내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언제나 문제의 초점은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자산, 그리고 하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항상 시험은 요 놈을 낼 겁니다. 특히 요 놈은 누진세를 씁니다. 요 놈은 누진세를 써.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누진세를 쓰고, 얘들은 누진세 쓰지 않습니다. 얘들은 비례세를 씁니다. 비례세를. 특히 유가증권,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은 차등 비례세고, 요놈은 단일 비례세고 비례세를 씁니다. 그럼 제가 앞에 있죠.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지만 양도소득끼리는 합산하여 과세한다고. 그렇다고 누진세를 쓰는 놈과 비례세를 쓰는 애를 합쳐 계산하겠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누진세는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따라 높아져. 이런 금액이 얼마든 똑같은 세율이야. 그렇다면 이놈과 이놈을 합치면 뭔 세율을 적용할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또 이놈과 이놈도 합칠 수 없습니다. 세율이 달라. 그래서 우리 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도소득은 요 소득과 요 소득과 요 소득 세 가지 소득으로 반드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각각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혹시나 결손금이 나오더라도 다른 소득과는 서로 합쳐서 계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뒤에 가면 같은 연도에 누진세 대상을 여러 차례 양도하면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합산하는 것은 누진세 대상은 양도하면 금액을 합치면 금액 커지잖아. 금액 커지면 세율이 따로 높아질 거거든. 그래서 얘들끼리는 서로 합칠 수 있어도 요놈과 요놈, 요놈과 요놈 이렇게 합산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18회 시험 때는 같은 연도 토지와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결손금이 발생하면 이를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고, 틀렸다 정답 절대 그렇게 합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놈이 주된 초점이야.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자산, 1번 부동산, 토지 건물, 쉽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양도, 내가 현재 가지고 있던 내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당연히 양도소득세 냅니다.
그럼 앞에 배웠듯이 등기 등록 허가 등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과세할 거고, 동시에 두 번째 어떤 것?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뭘 따라가죠? 실제로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과세할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부동산 관련 자산, 부동산 소유권 이외 권리의 내용으로 부동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동산과 직접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부동산한 권리. 우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소유권 이외의 내용으로서 그 부동산을 직접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 부동산을 직접 취득할 권리가 있다. 이런 것들 부동산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직접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부동산 소유권 이외의 내용으로서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직접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사용에 관한 권리 세 가지 나오고 있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딱 세 가지. 지상권과 전세권 그리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렇게 세 가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요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건 뭐라고? 요 세 가지 가운데 제일 특징적인 것, 임차권이라고 하죠. 임차권은 등기된 이렇게 돼 있어. 지상권, 전세권은 그냥 등기된 지상권, 등기된 전세권 이래 말하지 않는데, 임차권만 유일하게 등기된 이런 말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관계없이 과세한다는 이야기죠. 등기하고 아무 관계없이 과세합니다. 등기되지 아니한 거라도 당연히 인정되는 법정 지상권, 그런 것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그래 옛날에 16회 시험 때 지상권에서 등기되지 않은 지상권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틀린 지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 또 지상권, 전세권 하다 보니까 용익 물권인데 이렇게 해서 지역권 이거 포함시키면 안 돼. 25회 시험 때 대상인가 아닌가 볼 때 지역권의 양도 이런 대상 아닙니다. 특히 가장 많이 있는 게 임차권이죠.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왜 이야기하죠? 왜 임차권은 등기가 돼야 된다? 등기 안 되는 임차권은 뭐죠? 부동산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금전적인 채권 채무 관계지 부동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지금 부동산한 권리라는 것은 물건은 두 가지가 있죠. 부동산이란 물건과 동산이란 물건. 부동산이라고 하는 물건에 관한 권리, 즉 물권 이야기합니다. 물권이기 때문에 얘는 채권이거든. 하지만 이 등기하면 물권 됩니까? 등기한다고 물권 되지는 않죠. 하지만 물권화되어서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등기돼야만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되지, 등기 안 되면 금전적 관계거든. 반드시 등기된 임차권 이야기합니다. 최근 나왔던 문제 26회 시험 28, 25회, 26회, 28회 세 번이나 지금 부동산은 대상인가 아닌가 묻는데 26회, 28회 두 번이나 정답이 대상 아닌 거 골라라. 정답이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 두 번 다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반드시 등기된 것에 한해서만 과세한다고 하고, 그다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직접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한 겁니까?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단 요 놈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이냐 보니까 우리 254쪽에 255쪽에 보니까 동그라미 4번 제일 위에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이 도래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로서 다음의 경우에 A의 다음과 같아. 기억, 보통 요 네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데 법에 없는 건데 통책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건물이 완성될 때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권리가 있다. 옆에 나오죠. 대표적으로 당첨권, 분양권 이런 거죠. 당첨된 사람만이 그 아파트가 완성될 때 건물과 토지를 취득할 권리가 있지, 당첨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건물이 완성되어도 취득할 권리가 없잖아. 그렇죠? 그럼 나도 취득하고 싶다?
그럼 당첨된 사람의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하면 나도 취득할 권리가 생기게 되지. 이 아파트 당첨권, 상가 분양권 요것의 양도도 당연히 과세합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고지문 내에서 대부분 요 말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양도도 대상되냐고 이거내고 요거 아니면 방금처럼 건물이 완성될 때 건물과 토지를 취득할 권리, 당첨권, 분양권 그런 중심으로 많이 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돌아가면서 내는 편들이라서 니은과 디귿, 니은과 디귿은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채권 앞에서 어디에서 발행하는가 이건 신경 쓰지 말고 요 의미를 보니까 토지로 상환 되돌려받을 채권이랍니다. 주택으로 상환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이랍니다. 이 채권 가지고 있으면 다음에 토지나 주택을 돌려받을 수 있잖아. 취득할 권리가 있어. 이를 타인에게 팔아도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팔았다고 봅니다. 요거 대신 틀리게 낼 때는 국민주택 채권, 토지개발 채권 이러면 안 되죠. 우리 부동산을 매입할 때 의무적으로 사게 되는 국민주택 채권 이거는 끝까지 가지고 있어봐야 이자만 나오는 거지 뭐 부동산을 돌려주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 그 핵심은 채권이 핵심이 아니고 상환이 핵심이에요. 상환. 토지로 상환 돌려받을 채권 이런 것이. 그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을 지급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럼 뭐 할 권리가 있다? 계약금을 주고 나면 다른 사람보다 우선 취득할 권리가 있잖아. 그렇죠? 이 권리를 무너뜨리면 위약금을 줘야 되고 그러잖아. 그래서 일단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는 이것도 과세하는 대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정도가 이제 한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부동산과 관련성은 가지고 있지만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이런 것을 기타 자산을 기타 자산. 칠판 잠시 보니까 1번 부동산 소유권 양도, 2번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직접 취득할 수 있는 권리, 3번은 1번, 2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부동산과 관련성은 가지고 있는데 간접적으로 부동산 관련 간접 자산 요것의 준말이 기타 자산입니다. 기타 1, 2번을 제외한 기타 부동산의 관련성은 있지만 간접적 방식을 통하여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자산, 직접 사용하거나 직접 소유권 이런 거 아니고 간접적으로 네 가지가 나오죠. 네 가지 가운데서 1번, 2번 딱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영업권과 회원권 딱 두 가지. 257번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영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 대상 이다 아니다. 영업권은 양도소득의 대상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반드시 그 앞에 사업용 고정자산. 우리 사업용에 고정된 자산이 뭐죠? 사업용 고정된 자산? 그렇죠. 부동산의 가장 대표적인 죠. 우리 고정자산의 반대적 개념은 뭡니까? 고정된 자산의 반대는 움직이는 자산이지. 유동자산. 그렇죠. 우리 학원 사업하고 있다. 책글 사고 부필 전부 유동자산이고 학원 부동산, 전세권, 지상권 이런 것들이 바로 고정자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사실 위에 나오는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이게 다 고정자산이야. 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반드시 뭐 할 때 함께 양도할 때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만 영업권이 대상이 되지. 만약 사업용 고정자산과 구분하여 분리시켜 별도로 양도하는 영업권 이거는 기타 소득이지 양도소득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영업권은 반드시 부동산 등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영업권. 만약 영업권이 아니고 만약 이 부동산과 함께 판다면 이 영업권도 부동산 관련된 자산의 양도로 모아 과세하는 대상으로 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보니까 특정시설물 이용 회원권. 우리 취득세 대상되는 회원권 뭐 있습니까? 취득 대상 회원권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취득세는 딱 회원권 종류를 딱 특정 딱 못 박아놨어. 5개 회원권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지. 그것이 아닌 다른 회원권은
양도소 대상이 아닙니다. 뭐 근래 판례는 호텔 회원권 이런 것도 포함하는 게 맞다는 판례가 나오긴 했지만, 근데 어쨌든 법이 딱 명시가 돼 있어. 하지만 양도소득은 어떤 내용이든 그 시설에 대하여 특정한 시설을 타인보다 우월하게 우선 이용할 수도 돼 있다면 그런 회원권 모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설물 이용 회원권,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당연한 이야기일 거고, 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놈보다도 거기 쭉 가다 보니까 괄호 나온 거 있죠. 괄호 세 번째 줄에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회원권은 없어. 회원권 없는데 이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시설물을 타인보다 우월하게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도 돼 있다면 그 주식도 포함해서 과세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A 골프장에 회원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A 골프장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입니다. 근데 이 주식을 매입할 당시 조건이 당신이 이 골프장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별도로 회원권을 취득하지 않아도 우리 골프장 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 주식 안에는 이미 회원권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 회원권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주식도 포함해서 과세하겠다. 보통 문제를 내면 영업권 낼 때는 반드시 분리시켰다, 아니면 단독으로 양도하는 영업권 이렇게 틀리게 내고, 아니 요즘은 낼 때는 요것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요걸 문제를 삼게 됩니다. 요걸 뭘 문제 삼아. 문제가 될 때는 뭐 토지 건물에 양도가 대상됩니까? 이거 물어보니까 진짜 착한 문이고, 당연히 부동산 팔면 양도세 되지. 보통은 2번과 3번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 가운데 1, 2번 딱 요놈 가지고 항상 문제를 출제하면, 요놈 가지고 항상 문제를 내니까 여기에다가 주된 초점을 맞춰 내용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자산을 뭐라면 과세한답니까? 이런 자산을 양도하면 과세하지 그렇죠. 그럼 이제 뒷장 보니까 양도의 개념, 양도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256쪽에 주식돈 출자 지분 파생 상품 이는 안 보셔도 됩니다. 258쪽 양도의 개념 굉장히 자주 나오죠. 최근으로 23회, 24회, 26회, 28회 양도의 형태, 이것이 양도인가 아닌가를 당신이 알고 있는지, 양도의 이런 자산을 양도하면 과세한다고, 양도가 뭔지, 양도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죠. 사실상의 유상 이전, 사실상의 유상 이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실상 이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우리 사실상 이전에는 첫째는 사실주의 과세, 실질 과세,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아도 권리가 실제로 이전되면 되는 거지 반드시 뭐 등기 등록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권리가 실제로 이전되어야 하는 거지 형식적으로만 이전되는 건 양도 아니다, 이런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 등기 등록의 형식과 관계없다는 사실, 등기 등록 등의 형식과 무관하다는 거, 형식과는 아무런 관계없다, 관계없고 무관하다는 것과 뭐 형식적으로만 이전되는 것, 형식적인 이전, 이런 것은 양도 아니다, 이런 의미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 형식적 이전 어떤 게 있습니까? 취득세 할 때 세율의 특례, 표준 세율에서 2% 뺀다는 거 있죠. 2% 뺀다는 의미가 뭐였습니까? 실질적 재산의 변동은 없이 등기부 상으로만 권리가 취득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담보 목적의 이전이라든지, 그도 아니면 이혼에 의한 재산 분할에 따라 이전됐다든지, 공유권의 지분 변동 없는 단순 분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형식 이전이니까 양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탁에 따른 이전 역시 양도 아니거든. 분명히 가백에서 을로 이전됐지만 신탁법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신탁이잖아, 믿고 맡긴 거지 진짜 준 게 아니잖아, 그렇죠? 이런 그럼 형식적으로만 이전되지 실질적 권리의 변동이 없는, 이거 양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양도가 되면 권리가 실제로 이전되면 다 양도입니까? 상속도 양도고 증여도 양도입니까? 아니잖아, 그렇죠? 양도가 되려면 반드시 유상적 대가를 받을 때만 양도로 말하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는 무상 이전, 이거 양도 아니다. 무상 이전은 상속이다, 증여다 이렇게 말하지 양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양도는 반드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유상적인 대가를 받고
받고 자기 권리가 실제로 이전되는 것을 양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밑에 보니까 이제 교제도 유상 이전이어야 한다, 사실상 이전이어야 한다. 그 밑에 실질이 좀 보니까 이 등기 등록 등 형식 요건과 관계없이 권리가 사실 이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어떤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 건지, 양도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당신이 구분해보란 문제 이제 종종 나오겠죠. 양도에 해당하는 것, 양도에 해당한다 이리 말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뜻이다. OX. 양도에 해당한다는 말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뜻이다. OX. 그런 거 아닙니다. 양도에 해당한다는 말은 양도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양도가 뭐라고?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기 권리를 파는 게 양도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책을 타인에게 돈 받고 팔았다. 양도도 아니다. 양도 맞잖아. 판들이 돈 받고 타인에게 내 권리를 팔았잖아. 양도 맞습니다. 과세합니까? 아니잖아. 왜? 과세 대상이 아니거든. 양도는 맞는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가 안 돼. 그럼 나는 주택을 팔았다 돈 받고, 대상 맞죠? 주택 부동산 돈 받고 팔았다 양도 맞지? 과세합니까? 아닌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데 과세 안 되지. 실제 여러분이 다음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까? 물으면 있죠. 과세가 되는가 물으면 문제가 참 다양해집니다. 그 다음 양도에 해당하는가 물으면 양도인지 아닌지 알면 돼. 근데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것, 과세되지 않는 것 물으면 첫째는 대상인가 아닌가부터 먼저 봐야 돼. 둘째는 대상은 맞지만 양도인가 아닌가 봐야 돼. 셋째는 대상도 맞고 양도 맞아도 혹시 비과세가 아닌가 확인을 해봐야 돼. 다양한 형태로 문제를 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양도라고 한다는 사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이 양도인가? 첫째, 매매. 우리 매매 가운데서 매수는 취득이 될 거고 매도는 양도가 되겠죠. 매도가 양도가 되지. 매매가 뭐라 했죠? 매매는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다. 요 토지를 을에게 사실상 이전하고 분명히 실제로 전하고 유상적 대가 받습니다. 근데 유상 대가가 무엇이다? 금전일 때. 유상 대가가 금전일 때 우리 매매라고 합니다. 금전. 그럼 갑은 금전이라고 하는 유상적 대가를 받고 토지를 팔았으니까 양도한 거고, 을은 금전을 주고 타인의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취득한 거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게 양도인지 아닌지 시험 문제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냅니다. 왜? 너무 뻔한 이야기거든. 그래서 매매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때는 요거입니다. 공매, 경매. 공매, 경매에 따른 이전 요거 냅니다. 공경매로 따른 이전, 양도도 아니다. 양도도 아니다. 양도 맞습니다. 말 그대로 앞에 공짜 붙였다고 뭐 특이한 게 아니잖아. 공매는 매매는 매매인데 공공기관의 관여하에 이루어지는 매매라는 거고, 경매도 매매는 매매인데 경쟁시켜 판다는 거지. 시험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처분,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강제경매 뭐라고 하든 공경매에 따른 이전 나오면 모두 원칙은 양도 맞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이도 종종 나오는 지문이거든. 원칙은 분명히 양도다. 그 말은 원칙이 양도란 말은 양도 아닌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죠.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 양도가 될 수 없다. 자기 부동산을 자기가 경락받아 재취득하는 것은 양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소유 부동산을 본인이 경락받아 재취득하는 경우, 이것은 양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에 공매, 경매 딱 나왔을 때 양도 아니라고 말하는 건 오직 자기 소유 부동산을 자기가 경락받아 재취득한다. 요거 양도 아니다. 이것 빼고는 공경매에 따른 이전 이렇게 말하는 원칙은 모두 양도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굉장히 특이한 내용입니다. 이건 판례상에 나온 내용이라서 판례 앞뒤 다 거두 절미 앞에 잘라버리고 중간 잘라버리고 몸통 잘라버리고 결론만 이야기해서 그렇지 특수한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원칙은 자기 부동산 경매에 들어가면 자기는 경락에 참가할 수 없어 원래는. 하지만 특이한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서 일단 시험을 이렇게 나오니까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교환. 매매와 교환의 차이는 뭐라고 하죠?
유상 대가가 무엇이냐는 거죠. 갑의 토지가 있다. 요 갑의 토지를 을에게 사실상 이전하고 보세요. 금전을 받으면 매매가 됩니다. 금전적 대가를 받으면 대신 을이 가지고 있는 건물, 요 건물을 갑에게 소유권 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였다 이래 말합니까? 아니죠. 토지와 건물을 교환했다고 말하지. 그럼 갑은 유상대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유상이라는 게 반드시 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건물이라고 하는 유상적 대가를 받고 토지를 실제로 넘겨줬잖아. 토지 양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을의 건물은 취득했잖아. 그럼 을의 건물은 취득한 거고, 을도 토지라는 유상적 대가를 받고 건물을 준 거니까 건물은 양도한 거고, 그리고 갑의 토지는 새로 취득했으니까 취득한 거고, 이렇게 하여 우리 매매는 한쪽은 취득, 한쪽은 양도가 되지만 교환은 양쪽 모두에게 취득과 양도가 동시에 발생되는 이런 거래 형태를 교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에 교환은 어떡하라고? 원칙은 모든 교환은 다 양도입니다. 원칙은 뭐라고 말하든 모든 교환은 다 양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과세되는가 여부가 나오면 내용이 달라지는 거지. 교환했는데 내 토지 대신, 내 건물 대신 주택을 줬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모두 갖춘 주택을 주었다면 양도는 맞지만 비과세니까 과세는 안 돼. 그 과세되는가 말과 양도인가 말은 다릅니다. 오늘 이렇게 모든 교환은 다 양도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딱 한 가지. 어떤 교환만 양도 아니다? 토지의 경계 변경을 위한 교환, 이거 양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재를 보아도 258쪽에 교환 제일 밑에 교환은 모두 양도라고 하는데 오른쪽 페이지에 양가로 2번 다만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토지의 교환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 밑에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 나오고 있죠. 그 분할할 때 변경하는 토지의 전체 면적이 20%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 어쩌고 나오지만 이거는 다음에 앞으로 한 2, 3년, 3, 4년 더 지나서 나올 문제고 일단 지금은 토지의 경계 변경, 지적 경계 변경, 토지의 경계 변경을 위한 요 교환 요건 양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도 아니라고. 대표적으로 항상 말하는 게 토지의 농지가 난 부분이잖아요. 촌의 농지가 하면 지금은 경지 정리가 상당히 잘 돼 있는데 과거에는 촌의 농지가 이렇게 된 건 참 많아. 농지 자체가 울퉁불퉁하게 경계가 이러다 보니까 지적 경계를 나누기가 너무 힘들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딱 해서 요 토지는 이 사람에게 주고 요 토지는 이 사람에게 주고 이게 교환이잖아. 하지만 이렇게 토지의 경계 변경, 지적 경계선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교환은 과세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우리 현물출자 나오죠. 현물출자. 원래 우리 교재대로 법에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법대로 하면 그렇게 돼.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라고. 하지만 꼭 법인이 아니도 상관없습니다. 자, 현물출자는 말 그대로 현금이 아닌 현물로 출자하는 거죠. 현금 출자가 아니고 현물로 출자합니다. 그럼 갑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다. 요 토지를 A 법인에게 출자해 봅시다. 자, A 법인에게 출자했다. 출자하면 소유권은 법인 명의로 이전됩니다. 그럼 A 법인은 갑에게 뭘 주죠? 대가 줘야 될 거 아니야. 뭘 줍니까? 주식이나 지분 줄 거 아니야. 그렇죠? 출자자에게 출자만큼의 주식이나 지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는 유상 대가가 뭐다? 주식이나 지분이라는 대가입니다. 매매는 금전, 교환은 금전 이외의 대가, 현물 출자는 주식 또는 지분. 그래서 갑은 유상 대가를 주식이나 지분이라고 하는 유상적 대가를 받고 자기의 토지를 이전했기 때문에 토지를 양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A 법인은 주식이나 지분이라는 대가를 주고 취득한 유상 취득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법인이라는 출자만이 아닙니다. 우리 판례상에는 개인 사업에 출자하는 것, 공동 사업에 출자하는 것 다 모두 양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 사업에, 그리고 과거에 시험에 양도인가 아닌가 물을 때 판례를 끌고 와서 갑과 을은 공동으로 부동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갑은 토지를 출자하고 을은 건물을 출자한 경우 갑과 을의 출자가 양도 맞냐고, 양도 맞습니다. 항상 시험에 뭐라고 말하든 부동산 등의 출자, 현물 출자, 양도 맞냐고 물으면 무조건 양도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칙은 모두 양도입니다. 모두 양도. 딱 하나 예외적으로 어떤 것만 양도 아니다. 자기 개인 사업, 자기가 하는 자기 개인 사업에 출자한 것, 요거 하나만 양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도 아니라고. 개인 사업 맞다며, 하지만 자기가 하는 자기 개인 사업에 출자한 것은 양도 아닙니다. 타인이 하는 개인 사업에 출자하고 그 사람 사업 지분을 받게 되면 그 양도가 맞아요. 갑은 예를 들어 이 사람은 건축 자재업을 한다. 뭐 철근 팔고 모래 팔고 등등 하나 잘 팔고 하는데 사업적 수완이 굉장히 뛰어나서 너무너무 장사를 잘하는 거야. 야, 되게 부럽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딱 이 양반 단점이 자기 토지 등이 없다 보니까 항상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려서 거기에다가 뭐 철근 적재하고 사놓고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쫓아가서 야, 니하고 나 고등학교 동기 아니냐고, 친하잖아 하면서 그럼 뭐해 하니까 내 토지가 있는데 이거 너한테 줄게. 네 명의로 소유권 이제 넘겨줄게. 대신 네 개인 사업이거나 사업 지분 놔달라고. 결국은 사업 주고 나도 이제 공동사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사업의 지분이라는 대가를 받고 내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니까 양도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내 개인 사업에 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따서 중개업을 하려고, 개인 사업하려고, 다행히 내 부동산 점포 하나 있거든. 내 점포에 내가 중개업을 합니다. 실질 소유권 변동이 있습니까? 없잖아. 그냥 내 이름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나한테 유상적 대가 줍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걸 줘. 실질 권리의 변동도 없고 그리고 대가의 지급도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내 개인 사업에 출자하는 것은 양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법인을 차려놓고 내 법인 차려놓고 거기에 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실질 권리가 변동돼. 신일제라는 의미에서 A 법인 명의로 실제 소유권 이전되거든. 그러면서 내가 지분을 가지기 시작하면 대가를 받기도 시작합니다. 이런 양도가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자기가 하는 개인 사업에 출자한 것은 양도 이래 말하지 않습니다. 요거 하나만 딱 주의하고 나머지는 시험에 부동산 등의 출자, 현물 출자라면 모두 양도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수용도 양도입니까? 수용된 거 양도입니까? 양도 맞다고 했죠. 수용도 양도 맞습니다. 그래 아직도 수용됐는데 무슨 양도냐고, 팔고 싶어 파는 것도 아닌데 이러면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 양도는 팔고 싶어 파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뭐라 했죠? 대가를 받고 권리가 실제 넘어가면 양도가 되는 겁니다. 갑의 토지가 있다. 요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용권자에게 실질적 권리가 이전되고 대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잖아. 그걸 뭘 받아? 보상 받잖아. 보상금. 보상금을 받습니다. 그럼 보상금이라고 하는 유상적 대가를 받고 내 부동산의 소유권이 실제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수용도 당연히 양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상을 받을 때 반드시 금전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뭘로 받을 수도 있어? 보상 채권으로 받을 수도 있죠. 공공용지 보상 채권. 시험에 나올 건 아니지만 원래 개정된 것 가운데 하나가 수용등이 되었을 때 만약 금전으로 받지 않고 채권 받으면 감면율을 좀 더 높였습니다. 작년까지는 채권 받으면 10% 감면해 주는데 올해부터 15% 감면을 해주고 장기 보상 채권으로 가게 되면 좀 더 감면이 확 때리고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금전 대신 지금 당장 현금 나가는 보다는 자기들도 채권 주는 게 다음에 장기적으로 낫다고 이래 하는 거지. 근데 만약 난 채권 받아서 채권 받았는데 다음에 양도소득세 내랍니다. 수용도 양도거든. 근데 양도소득세는 금전 납부하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 채권 받았는데 금전 내라고 말하면 금전 없잖아. 그걸 줘.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만약 보상을 금전하는 채권 받았다면 당신이 받은 그 채권으로 낼 수 있다. 이게 양도소득세 물납제도였습니다. 물납제도.
근데 이거는 2015년부터 딱 15년까지만 하고 2016년부터 폐지됐기 때문에 양도소득 물납이제는 없습니다. 혹시나 뭐 자기가 받은 그 채권으로 이를 물납하게 할 수 있고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있던 건데 지금은 없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1, 2, 3, 4번 매매, 교환, 현물 출자, 그리고 이거는 수용까지, 요거 네 가지는 간략하게 보시면 됩니다. 항상 공경매할 때 저놈은 양도이다 아니다, 그 간략해 보시고 실제 문제는 그래서 260쪽에 대물 변제, 부담 무증여 여기부터가 실질 문제에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잠시 후에 대물 변제, 부담 무증여 등 이런 내용들 양도인가 아닌가 확인하고 그다음 265쪽에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이런 내용을 보겠습니다.